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야마하 사운드바를 하나 리뷰했었죠. 그 상위 모델들이 이번에 새로 출시됐습니다. 두 모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서브우퍼가 외장형인가 아닌가인데요. 서브우퍼가 외장형이면 저음이 훨씬 묵직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SRP40A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서브우퍼는 추가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중요한 분들께는 우퍼가 내장된 SRP30A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리뷰할 모델은 무선 서브우퍼가 추가되는 SRP40A 모델입니다. 최신 제품답게 돌비 애트모스에 최적화된 중구평 사운드바고요.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실제 소리 녹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SRP40A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외장형 무선 서브우퍼입니다. 보통은 외장형 우퍼에 유선 신호선을 추가로 연결해 줘야 되죠. 이 모델은 서브우퍼로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서브우퍼에 전원 케이블만 꼽아주면 되니까 쓰기가 아주 편하죠. 참고로 서브우퍼는 설치 방향이 소리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납작한 방향으로 벽에 붙여서 설치해도 상관없고요. 방향보다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꽤 변하니까 설치 위치를 옮겨가면서 테스트해보세요. 보통 넓은 공간에서는 사운드바 바로 밑이나 근처에 두는 게 좋고요. 좁은 공간에서는 공간 전체 기준으로 구석에 두는 게 좋은 편입니다. 우퍼가 밖으로 빠지면서 본체에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만 2채널로 탑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유닛 크기가 우퍼가 내장되어 있는 하위 모델보다도 더 크네요. 최대 출력도 200W로 훨씬 넉넉해서 큰 거실에서 쓰기에도 좋습니다. 센터 유닛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사운드바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실제로 소리가 나오는 포인트는 앞쪽 면의 양 끝단인데요. 테이블에 올렸을 때 드라이버가 자연스럽게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설계는 테이블에 소리가 반사되면서 발생하는 소리 간섭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이 모델은 센터 유닛을 수평으로 설치했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어서 설치할 때도 센터 유닛을 세우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했네요. 벽걸이도 설치할 때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월마운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홀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페이서를 끼우면 벽과의 거리를 띄워서 소리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선 신호 입력은 기본적인 HDMI와 광단자를 지원하고요. HDMI ARC를 지원하는 TV와 연결하면 전원도 자동으로 연동되고 TV 리모컨으로 사운드바 음량도 바로 조절됩니다. 평소에는 TV에 연결해서 쓰다가 무선 블루투스 연결로 스마트폰으로도 노래를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입력 선택과 볼륨 조절 같은 기본적인 조작은 본체 상단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모컨을 쓰면 좀 더 다양한 사운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본체 상태 표시는 앞쪽에 LED로 표시되는데요. LED가 스피커 그릴 첫 밑에 있습니다. 불빛이 TV 시청에 방해되지 않게 은은하게 표시돼서 좋네요. 본체 LED에 표시되는 정보가 자세하지는 않아도 현재 입력 소스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태 확인과 사운드 설정 제어는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쓰는 게 편하고요. 앱에서는 리모컨에는 없는 간단한 EQ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고 소리 세팅을 잡을 때는 꼭 앱을 사용해 보세요. 이제 사운드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주변 반사함의 영향을 받는 실제 거주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 음향 기능은 하위 모델과는 다르게 가상 서라운드는 지원하지 않고요. 돌비 애트머스 입력을 네이티브로 지원합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애플 뮤직 같은 서비스들에서 돌비 애트머스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최신 제품답게 최신 컨텐츠 환경에 맞춰서 돌비 애트머스에 최적화된 사운드바입니다. 돌비 애트머스로 들어보니까 기본 세팅이 왜 고음을 낮춰놨는지 알겠더라고요. 측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잔향감이 더해지면서 고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사운드바의 물리적인 크기 이상으로 공간감과 이체감이 사방으로 훨씬 확장되네요. 2.1채널 사운드바인데도 돌비 애트머스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머스로 듣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사운드바가 스테레오 모드일 때는 돌비 입력 자체가 비활성화되고요. 3가지 사운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LG TV 기준으로는 HDMI ARC 출력에서 패스스루 모드는 켜고 eARC는 꺼줘야 됩니다. 출력이 PCM 모드이거나 eARC가 켜져 있으면 돌비 애트모스 컨텐츠가 인식이 안 되네요. 참고로 PC의 사운드바를 HDMI로 바로 연결하면 보통은 소리가 안 나오고요. PC에 TV를 연결한 다음에 TV의 HDMI ARC 출력 단자에 사운드바를 연결하면 됩니다. 윈도우 PC에서 TV를 연결해서 돌비 애트모스를 쓰려면 돌비 액세스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채널 언믹서 기능을 켜주면 일반 스테레오 사운드도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죠. 지금부터 돌비 애트모스 모드에 따른 차이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운드바의 기본 음향 특성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서브우퍼 유무에 따른 대역폭 차이부터 보죠. 서브우퍼를 포함한 저음 대역폭은 40Hz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품 가격이 40만원대로 그리 비싼 편도 아닌데 가격 대비 대역폭이 확실히 괜찮죠. 만약에 서브우퍼를 안 켜면 대역폭이 확 줄어버립니다. 센터 유닛에 우퍼가 아예 없으니까 서브우퍼는 무조건 같이 써줘야 되죠. 제 방에 설치했을 때의 기본적인 소리 특성은 중음을 중심으로 저음과 고음이 부드럽게 빠지는 편입니다. EQ 조절 없이도 크게 과장되거나 모자라게 느껴지는 소리는 아니네요. 일단 TV 내장 스피커 같이 고음이 듣기 싫게 짹짹대지 않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저음 확장 기능을 켜주면 저음이 확실히 강해지는데요. 제 방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저음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자체 EQ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 나가면 되겠죠. 저음과 고음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6dB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EQ 기능과는 별도로 또 서브우퍼 볼륨만 따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서브우퍼 볼륨을 조절하면 중저음 아래의 낮은 저음만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초저음 EQ로 생각하고 써도 되죠. 제 방에서는 일단 서브우퍼 볼륨은 건드리지 않고 저음 확장 기능만 켰고요. 그 다음에 저음과 고음을 각각 3단계와 6단계로 올리니까 딱 듣기 좋은 소리가 되네요. 최적의 세팅은 설치 환경이나 소리 취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제 세팅은 참고로만 보세요. 소리를 최대한 플랫하게 최적화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고음이 좀 빠지는 편입니다. TV 사운드바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몇 시간씩 오래 듣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는 소리가 귀가 편해서 좋고요. 고음이 살짝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라서 소리의 공간감도 실제 물리적 공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가지 사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각각의 설정에 따라서 음색과 공간감이 변합니다. 기본값인 스탠다드만 켜줘도 사운드바의 물리적인 크기 이상으로 공간감이 넓게 확장되죠. 무비 모드는 저음과 중고음을 강조해서 영화에서의 웅장함과 대사 전달력을 높여줍니다. 게임 모드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V자로 강조해서 소리의 디테일을 느끼기 좋네요. 이것도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컨텐츠나 취향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설정 바꿔 쓰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모드로 쓰시면 제일 무난하죠. 여기에 부가 기능으로 클리어 보이스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음색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소리만 인식해서 강조해줍니다. 평소에 TV에서 뉴스나 드라마 볼 때 쓰기 좋은 기능이죠. 지금부터 사운드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 소리 차이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마하 SRB40A에 대해 살펴봤고요. 2.1 채널 가성비 사운드바를 찾는 분들께 상당히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돌비 애트모스 컨텐츠를 많이 보는 분들이 쓰기에 좋네요. 가상 서라운드 효과 대신에 돌비 애트모스에 확실히 최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브우퍼가 무선 연결 방식이라서 설치가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서브우퍼 덕분에 TV 내장 스피커 대비 체감적인 업그레이드 효과가 바로 느껴지네요. 그래서 2.1 채널 사운드바 입문용으로 쓰기 쉬우면서도 음질도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한편으로는 EQ 기능도 지원해서 환경이나 취향에 맞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죠. 제가 저번에 야마하 보급형 사운드바 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EQ 기능이 있으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문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까다로운 매니아분들이 쓰기에도 좋은 가성비 픽입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